오, 씨. 마네. 경기 잘한다. 여기 바로 올라오겠다. 우와. 우와! 우와, 골대! 와우! 달슨의 라이브! 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진짜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주말마다 라운드별로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순위가 막 요동칩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1등을 달리고 있었던 리버풀이 강등권의 19위의 웨스트브럼과 그것도 홈에서 비겨버렸습니다. 네. 아니 지금 오늘 그 1위 리버풀이 싸운 웨스트브럼 같은 경우는 승격을 한 팀인데다가 지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등권으로 좀 빠져있기 때문에 감독이 빌리치 감독에서 빅샘 감독, 샘 알라데스 감독으로 좀 바뀐 그런 팀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안필드에서 비겨버렸습니다. 선제골을 넣고도. 그 리버풀이 오늘 경기 포함을 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안필드에서 몇 경기째 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려 67경기째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포함을 해서. 이 정도로 정말 기록적인 안필드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이 바로 리버풀인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또다시 강등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감독과 지켜야 굉장히 어려운 이 웨스트브럼과 비겨버렸습니다. 아니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전은 거의 뭐 일방적이었다고 좀 봐도 되죠. 점유율이 현대축구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점유율이 전반전에만 82%대 18%였거든요. 이 정도면은 완전히 가둬놓고 팬 겁니다. 예,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었는데 골도 12분에 마티프가 찍어서 올린 거를 이제 마네가 딱 가슴 컨트롤해가지고 넣었었는데 그래서 출발도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후반전 들어오니까 이렇게 페이스가 한번 떨어지죠. 예. 흐름이 조금 말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추가 득점을 하지 못했고 82분에 이 세미 아자이 선수에게 헤더를 내줬는데 그 골대 맞고 약간 스핀 먹어가지고 안쪽으로 굴러 들어가면서 동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1대1 무승부가 됐는데요.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이제 홈에서 강등권 팀을 상대로 싸울 때 승점 3점짜리 경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앞서가다가 강등권 팀에게 홈에서 동점을 내줘가지고 혹은 뭐 추가 득점을 더 내줘가지고 승점이 깎인 거 있죠. 원래 앞서다가 그게 2016년 12월 이후에 지금 4년 만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것도 이렇게 다 잡은 경기를 이렇게 놓치는 것도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리버풀이 야 진짜 오늘 이겼으면 선두권으로 완전히 더 치고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치고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리버풀이 그대로 이겼다 마네의 골을 지켜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2위 에버튼과의 승점 차를 5점 차까지 벌리면서 사실상 한 2경기 정도 차로 이렇게 앞서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승점 1점밖에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2위 에버튼과의 승점 차가 3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제 한 경기 차에 정말 간당간당한 그런 차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뭐 레스터라든지 뭐 한 경기가 적은 뭐 맨유, 맨시티, 뭐 지금 빌라, 첼시, 토트넘 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끝나면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울버햄튼과 경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기게 되면 또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쭉 상위권 팀들이 거의 다 한 점 승점 1점 차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도망가지 못하고 2위 에버튼과 한 경기 차로 좁혔다는 얘기는 나머지 팀들하고도 다 합쳐봤자 한 2경기 차 정도로 다 이렇게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승점 3점짜리를 놓쳤다. 그리고 선두권 싸움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놓고 보자면 이번 시즌 진짜 모른다.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냐. 대혼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리버풀이 그러면 왜 이렇게 다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놓친 거냐. 이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은 공격수들의 결정력의 부재 이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선발 라인업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오늘 그 선발 라인업인데요. 리버풀과 웨스트브롬의
전방 라인은 마네하고 피르미누하고 살라, 그리고 핸더슨 이제 허리 쪽으로 핸더슨하고 베이날드하고 커존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마네는 괜찮았어요. 마네는 선제골 포함을 해서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 흔들어주고 막 했는데, 오늘 그 두 팀의 최종 스탯을 보면 점유율이 리버풀이 78%였고 웨스트홈이 2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대2 경기를 한 거잖아요. 이 정도로 경기를 한 상태였고, 물론 점유율 자체를 그렇게 큰 의미를 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슈팅이 무려 17개 대 5개였거든요. 굉장한 차이죠. 리버풀이 17개를 때렸고 지금 웨스트홈이 5개밖에 못 때렸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문제는 리버풀이 유효 슈팅을 단 2개밖에 못 때렸습니다. 17개 중에.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17개 슈팅을 때렸는데 골문 안으로 향했던 슈팅이 2개밖에 안 된다? 웨스트브롬은 5개 때렸는데 그래도 3개를 유효 슈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은 진짜 그 앞쪽에 있는 그 리버풀의 공격 라인의 선수들이 너무 결정력이 떨어졌어요. 예, 인간적으로다가. 그래서 오늘 마네 정도 빼놓고는 저 앞쪽에 있었던 살라는 오늘 이렇게 볼 터치도 그렇고 오늘 유효 슈팅이 아예 없습니다. 살라가 유효 슈팅이 아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살라가 오늘 전체적으로 볼을 이렇게 잡아놓는 터치감, 연결해주는 거 약간 미스도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살라가 오늘 좀 몸이 좋지 않다, 이런 느낌 느꼈습니다. 살라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1위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좋지 않았다. 피르미노 같은 경우도 뭐 열심히 뛰면서 연계해주고 약간 빠져가지고 흔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제일 아쉬웠던 순간은 그런 것 같아요. 89분에 진짜 제대로 한번 슈팅을 갖다 댔는데 헤더로 연결했죠. 근데 그게 오늘 사실 그 존스톤, 웨스트브롬에 그거를 따라가서 선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막혔던 장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피르미노도 좀 더 플레이를 해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리버풀의 공격 라인들이 마네 정도 빼놓고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좀 안 풀리니까 체인벌린을 투입했거든요. 체인벌린 투입을 했는데, 체인벌린이 지난 앞섰던 팰리스와의 경기 때 올 시즌 이제 부상이 길었으니까 첫 경기 치렀고 오늘 두 번째 경기 치렀는데 몸이 좋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체인벌린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뭔가 분위기를 바꿔내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었다. 그래서 오늘 공격진에 이렇게 결정력이 좀 떨어졌던 거, 이걸 첫 번째로 좀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전 이게 더 크다고 봐요. 예. 이게 더 좀 리버풀의 큰 오늘 경기에 어려움이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될 거다. 부상입니다. 부상. 예. 이게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59분에 마티프가 다치면서 사실 그 흐름이 확 꺾였어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컸다고 봐요. 마티프가 부상당하지 않고 버텨줬다면 이 경기를 그냥 1대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추가골 넣어서 이길 수 있는 흐름으로 좀 갔다고 봅니다. 근데 59분에 마티프가 빠지고 리스 윌리엄스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약간 수비가 불안해지면서 공격도 힘을 못 받고 수비도 상대 역습에 자꾸 흔들렸어요. 그 72분의 대표적인 장면이잖아요. 역습 웨스트브롬이 치고 나올 때 그란트가 막 몰고 나오는데 리스 윌리엄스가 1대1 경험하는데 속도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란트가 알리송하고 1대1 장면인데 사실 거기서도 허용할 뻔했거든요, 실점을. 근데 알리송이 1대1로 막아내가지고 거기서 잡아냈는데, 근데 결국은 82분에 그 세미 아자이가 헤더할 때 그것도 결국 이제 파비뉴 정도만 뛰었어요. 파비뉴 정도만 뜨고 아자이가 하면서 이제 실점이 됐는데, 거기서도 만약에 마티프가, 사실 파비뉴가 미드필더인데 지금 하도 부상자가 많으니까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티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장면에서도 좀 더 다른 매치업이 됐을 텐데, 그렇게 실점 장면에서도 혹은 위기 장면에서도 마티프의 공백이 좀 느껴졌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앞쪽도 결과적으로 힘을 못 받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마티프의 부상이라고 하는 게 제일 걸렸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마티프가 어딜 다쳤냐면 이쪽 여기 사타구니라고 그래가지고 요쪽 안쪽 근육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얘기하면은 이제 햄스트링을 얘기하는데, 요 안쪽 여기는 이제 사타구니인데 거기도 결국 근육이거든요. 근육 부상을 당하면 정도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빨라도 열흘 아니면 한 2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반다이크 그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파열을 당하거나 이랬으면. 근데 반다이크, 조 고메스 다쳐있죠.
그다음에 풀백인 치미카스도 다쳐있죠. 공격 중에 조타도 다쳐있죠. 알칸타라는 지금 회복 단계긴 하는데 어쨌든 부상자 여전히 많잖아요. 그런데 마티프까지 다쳤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지만 리버풀에게 좀 고민이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리버풀이 경기 흐름이나 내용 자체는 잘 가져가는데 이 부상이라고 하는 게 올 시즌 진짜 큰 좀 고민이 되겠네요.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위를 지켜내고 있는 건 정말 클럽 감독의 힘이긴 하는데 이 정도로 부상이 쏟아지게 되면 이거는 사실 버티는데도 좀 너무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오늘 마티프까지 다치면서 이제 결과가 1대1로 지금 비겨버렸는데 앞으로 리버풀이 이번 달에 아주 중요한 승부들을 남겨놓고 있어서 그때까지 또 부상자들의 회복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18일 바로 맨유와 또 경기를 하게 되는데 맨유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또 이번 달 29일에 토트넘과 그러니까 1월 29일이죠. 1월 29일 날 또 토트넘과 또 경기도 하게 됩니다. 1월에만 이렇게 맨유와 리버풀, 토트넘을 만나는 그런 경기들이 있는데 이때까지 리버풀이 회복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또 순위 싸움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게 한번 분수령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